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국가대표 공격수 황희찬 선수에 대한 관심이 전 유럽에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진행 중인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프리시즌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 황희찬 선수는 최근 알려진 대로 프랑스 최고의 명문 클럽 올랭피크 마르세유의 공식적인 이적 제안을 받았는데요. 프랑스와 영국의 유력 매체들이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독점 보도라고 소개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마르세유 구단의 제안에 개인적인 합의를 이루었고 이제 울버햄튼과 마르세유 의 이적료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이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와 상황에 대해서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독점적인 정보를 통해 어떤 것이 진실인지 최신 상황 팩트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탈리아 클럽 코모와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진행한 평가전 친선 경기 도중에 황희찬 선수가 이탈리아 코모 팀의 수비수로부터 인종차별 학대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태로 인해 황희찬 선수의 팀 동료 다니엘 포덴스가 퇴장당하고 또 울버햄튼이 이 문제를 유럽축구연맹에 정식으로 항의하겠다라고 공식 발표한 내용까지 어떤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의 컨텐츠 제작에 도움을 주신 협력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구독자분들 휴대폰 쓰실 때 여기 모르면 최대 50만원 손해입니다. 단통법 폐지 이슈로 최대 50만원까지 전환 지원금이 생겼는데요. 이것 포함 여러 지원금을 최대로 드리는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부가 서비스 가입 없이 2, 3만원대 요금제만 가입해도 혜택 100% 제공하고요. 카톡이나 전화 상담으로 당일 배송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정수기 약정 끝나고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인 것도 많이들 아시죠? 법에서 정한 마땅히 받아야 하는 지원금이니 꼭 설치 당일 챙겨받으세요. 아정당은 국내 최대 규모 대리점으로 365일 주말에도 밤 10시까지 무료 상담 가능하니 편하게 전화해보세요. 포장이사, 이사청소도 본사 책임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휴대폰, 인터넷 정수기, 이사청소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먼저 한국 시간으로 7월 16일 새벽, 바로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입니다. 스페인 마르베야가 따뜻한 날씨 그리고 많은 클럽 팀들이 모여서 전지훈련을 치를 수 있는 좋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이제 한국 대표팀이 남아공 월드컵을 준비하던 시기에 이 마르세유의 전지훈련 캠프를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고 많은 유럽 팀들이 모여서 훈련하면서 또 많은 연습 경기와 평가전을 치르는 곳이거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 클럽 코모와 함께 이 지역에서 훈련하고 있다 보니까 친선 경기를 갖기로 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검색하셔서 볼 수 있는 프리시즌 경기 공식 일정표는 없지만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이 경기 도중에 바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울버햄튼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소셜미디어 토킹 울브스는 다니엘 포덴스가 울브스와 코모의 경기 도중에 황희찬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하자 코모 수비수를 주먹으로 때려서 퇴장당했다라고 소개했어요. 정말 의리남이죠. 폭력은 안 좋은 행동이지만 먼저 정말 동료를 모욕했던 이 상황을 참지 못한 포덴스의 멋진 모습이었는데 포덴스가 이 퇴장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가는 모습, 또 선수들이 엉켜서 좀 이제 다툼을 벌이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69분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울브스가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영국의 지역 일간지 울브스 소식을 전문으로 다루는 익스프레스 앤스타의 리암킨 기자가 보도를 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을 보시면 인종차별 논란으로 망치게 된 울브스의 프리시즌 평가전이라는 얘기 속에 다니엘 포덴스가 코모와 울브스의 프리시즌 평가전 경기에서 황희찬에게 상대 선수가 인종차별적인 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이 상대 수비수를 주먹으로 때려 퇴장을 당했다. 울브스가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68분에 양팀 선수들 간의 볼 경합 과정에서 포덴스가 갑자기 수비수를 향해 팔을 휘둘렀고 곧바로 레드카드를 받게 됐는데 이 사건이 바로 황희찬 선수가 이 코모 선수로부터 인종차별 학대 발언을 들은 것을 고발하고 알리면서 불거졌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듣고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거 뭐냐 하고 이제 따지자 그걸 옆에서 같이 들은 포덴스가 때린 거고 그 다음에 퇴장이 나온 다음에 이제 경기가 일시 중단이 됐습니다. 울브스 선수들이 모두가 이 여파로 인해 분노를 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상황으로 경기가 중단된 시점에서 양팀 선수와 코치진이 몇 분간 대화를 나누고 경기를 속행하게 되긴 했어요. 그렇게 경기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울브스의 게리 오닐 감독이 경기 결과가 나온 이후에 황희찬과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황희찬과 이야기 이후에 속개한 것인데 오닐 감독의 인터뷰를 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직접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고 하면서 분명히 본인도 화를 냈고 또 울브스의 다른 동료 선수들도 황희찬 선수를 위로하고 또 옹호하고 지켜주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특히 다니엘 포덴스가 이러한 황희찬을 지지하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인데 그 행동이 조금은 과했기 때문에 퇴장을 당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덴스 역시 본인이 퇴장까지 당한 것에 대해서는 팀원들과 감독과 코칭 스태프에게 사과했다고 하는데요. 팀원, 특히 황희찬 선수를 지키기 위해 지지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선은 지켜야 한다. 이제 폭력을 행사하고 퇴장당한 것은 결국에 황희찬 선수와 울브스가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바뀔 수 있는 조금 더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적절하게 선을 지켰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울브스의 오닐 감독은 황희찬 선수에게 이 경기를 중단했으면 좋겠는지 혹은 경기를 그만두고 본인은 나가고 싶은지를 이제 물어봤는데 본인이 계속 뛰겠다고 했고 이후에 뭐 교체가 되면서 다른 선수들에게 출전 기회를 주긴 했지만 정상적인 형태로 결국엔 경기를 치를 수 있게 마무리가 됐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오닐 감독은 황희찬 선수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팀을 우선시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황희찬 선수가 또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줄 것이고 우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게 될 것이다. 인종차별 사건이 정말 실망스럽다. 프리시즌 친선 경기였고 그 사건이 있기 전에는 좋은 경기가 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러한 상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울버햄튼 구단이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서 알렸는데요. 뭐 현지 시간 기준으로 월요일에 있었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 바로 화요일 새벽에 있었던 바로 이 경기에서 이제 말씀드린 사건이 벌어졌는데 정말 실망스러운 일이었다라고 오닐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서 황희찬 선수는 자신이 큰 상처를 입었지만 또 다른 선수들도 훈련을 해야 되고 경기를 해야 되고 출전 시간을 가지면서 몸 상태를 끌어올려야 하니까 내가 정말 많이 기분이 나쁘지만 내 감정과 내 상황으로 인해 또 팀 동료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중단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진 않은 거예요. 정상적으로 경기를 마치긴 했지만 그래도 상처가 꽤 남았고 이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포덴스의 주먹질, 그 해당 선수에 대한 행동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UEFA에 정식으로 울브스 구단 차원에서 항의를 할 것이다.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인종차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방치할 수 없다. 우리가 마르베아 전지훈련 동안 정말 일주일 동안 좋은 시간을 보냈고 멋진 순간을 보냈고 이 경기도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이 생겨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이제 울브스의 재소가 이루어진다면 코모의 해당 선수 내지는 코모 구단 측이 어떤 처분을 받게 될지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상황, 울브스 팀이 황희찬 선수를 얼마나 아끼고 선수들이 얼마나 또 황희찬 선수를 좋아하고 지지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황희찬 선수의 이적설이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 내에서 뭐 가장 활발하게 이적설 보도를 하고 있는 이적 전문 매체 푼 메르카토의 산티 아우나 기자가 현지 시간으로 7월 16일에 익스클루시브 독점 정보라고 소개를 하면서 황희찬 선수가 올랭피크 마르세유의 개인적인 조건에 대해 합의를 했다. 그러니까 구단 간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산티 아우나 기자는 올랭피크 마르세유가 2천만 유로의 오퍼를 울브스에 했으나 이것을 거절한 상태이지만 여전히 구단 간의 협상은 진행 중이고 또 올랭피크 마르세유는 황희찬 선수의 영입이 무산될 가능성을 대비해서 아스널에서 이제 기회를 잡지 못했던 뭐 은케티아 선수에 대해서 대안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런 정보까지 나왔는데요. 실제 이 푼 메르카토에 보도한 전체 기사 내용을 보시면 황희찬 선수가 오로지 올랭피크 마르세유로 합류하고 싶은 마음이다. 본인은 이미 마음이 울브스를 떠나 마르세유로 가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거예요. 울버햄튼과 협상을 진행 중인 황희찬 선수 올랭피크 마르세유 입단을 원한다는 의사를 구단 측에 전했다. 즉 이런 오퍼가 온 가운데 황희찬 선수가 울브스 구단에다가 나 이적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보도 내용입니다. 마르세유는 올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이후에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프랑스 클럽인데요. 프랑스 팀들이 전반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는 하더라도 전통의 명문팀인 마르세유가 지난 시즌 정말 리그 8위까지 떨어지면서 굉장히 부진한 성적을 냈고 그로 인해 이제 데체르비 감독을 전격 선임하면서 대대적인 팀의 부활 재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2025 시즌에는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지만 오히려 그런 널널해진 일정 속에 리그왕 챔피언에 도전을 하고 그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베르토 데체르비 감독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프리미어리그에서 본인의 능력을 인정받고 프리미어리그의 빅클럽 내지 유럽의 많은 빅클럽과 연결되던 이 데체르비 감독이 마르세유로 간 게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는데 마르세유가 데체르비 감독에게 선수 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벌써 마르세유는 측면 공격수인 이스마엘 코네 그리고 수비라인에 릴리안 브라시에 등을 영입하면서 두 명의 좀 유망한 영입을 이뤄냈고 이제는 최전방 공격 라인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시즌 왼쪽 측면의 주전 선수로 뛰었던 은디아에는 이미 에버튼으로 이적을 했고 최전방 공격수로 주전으로 활약했던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은 사우디 클럽 알카디시아와 이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니까 공격 라인의 보강이 필수거든요. 최국 영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마르세유가 한국 공격수 황희찬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데 28살인 황희찬 선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29경기에서 12득점 3도움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면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죠. 아시안컵 참가 및 그 기간에 입었던 부상이 아니었다면 사실 더 많은 골도 넣을 수 있었고 전반기에 이 대부분의 골을 넣으면서 전반기에는 거의 득점왕도 노릴 수 있을 정도의 페이스를 보여줬고 그 과정 속에서 보여줬던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이미 과거에 뭐 잘츠부르크 시절에도 황희찬 선수를 눈여겨봤던 파블로 롱고리아 마르세유 회장뿐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서 직접 황희찬 선수가 뛰는 것을 보고 또 상대해봤던 데체르비 감독이 매력을 황희찬 선수에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마르세유가 2천만 유로를 울브스에 제안을 했고 측면과 전방 공격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공격 모든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한국 대표 황희찬
황희찬 선수에게는 울브스가 이제 더 많은 이적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거절했다라고 하지만 두 구단 사이의 협상은 계속되고 있다. 1차 거절이 됐지만 마르세유가 포기한 상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푼 메르카토가 자체적으로 취재한 정보를 근거한 판단에 따르면 라이프치히, 잘츠부르크, 함부르크에서 여러 시즌을 보냈던 이 황희찬 선수, 유럽 무대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검증된 이 황희찬 선수는 마르세유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마르세유 구단 측에 밝혔다고 해요. 그것들이 이제 마르세유가 영입을 추진할 수 있는 희망의 근거가 되고 있다. 선수 본인이 원하면 결국에는 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적 시장에서는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마르세유가 이미 황희찬 본인과 계약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기에 순조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황희찬 선수가 프랑스 리강에서 뛰는 것을 원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마르세유가 영입 옵션으로 삼고 있는 것에 근거와 신빙성을 가지고 있다. 남은 것은 2028년 6월까지 꽤 긴 계약이 울브스와 남아있기 때문에 울버햄튼을 설득하는 것뿐이다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산티 아우나 기자에게서만 나온 게 아니라 영국의 대중지 더선에서도 익스클루시브를 달고 직접 취재한 정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보도가 됐기 때문에 교차 검증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더선의 공신력에 대해서는 높이 볼 수 없다라고 하지만 리아노스, 즉 이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취재하고 있는 기자의 정보이기 때문에 인용 보도나 뜬 소문이 아니라 출처를 명시한 익스클루시브 기사이기 때문에 아예 뭐 가짜 뉴스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더선의 보도를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과 조금 상이한 금액 내용이 나옵니다. 제목은 황희찬 선수에 대한 마르세유의 제안이 울브스가 원하는 이적료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황희찬 선수는 마르세유 입단에 개인적으로 합의를 했지만 구단 협상이 난항이란 얘긴데요. 울브스 스타 황희찬은 마르세유 입단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했다. 즉 마르세유 구단이 제시했던 이야기나 조건, 계약 기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두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마르세유가 올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린 이후 꾸준히 황희찬 선수를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울브스 측에 마르세유가 제시한 이적료는 2천만 유로가 아닌 2천만 파운드다. 환율에 따라서 파운드가 현재 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높은 액수입니다. 360억 원 정도의 이적료를 제시했지만 울브스가 거절을 했다라고 하면서 영국의 더선 스포츠 부서는 스트라이커 황희찬이 프랑스의 거대 클럽과 개인적인 조건에 합의했으며 마르세유로의 이적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알렸습니다. 푼 메르카토의 기사와 거의 동일한 내용이죠. 울브스와 마르세유는 한국 대표 선수 황희찬과의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 협상을 진행 중이다. 즉 2천만 파운드 제한은 결렬이 됐으나 이후 상향된 이적료 조건으로 협의가 오갈 수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프리미어리그 클럽 울버햄튼 원더러스는 올 여름 황희찬 선수에 대한 이적료로 3천만 파운드 약 538억 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마르세유는 아직 이러한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간극이 이제 1,000만 파운드 정도. 울브스가 지금 알려진 것처럼 황희찬 선수를 절대 팔 수 없다는 입장이 아니라 3천만 파운드 주면 팔 수 있다라는 입장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이적료 협의가 맞을 경우 황희찬 선수가 마르세유로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중앙 공격수 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황희찬 선수, 실제로 지난 시즌에 중앙 공격수 위주로 뛰었죠. 울브스와 2028년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즌의 활약을 통해서 연장 계약을 맺은 상태예요. 황희찬 선수는 지난 시즌 게리 오닐 감독의 팀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다. 전체 31경기에서 13골 3개의 도움을 기록할 정도였다. 선스포츠는 다른 공격수 영입 리스트 중에서 마르세유 입장에서는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메이슨 그린우드 영입은 보류할 수 있다. 지금은 황희찬 영입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그린우드의 결정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 보니까 데체르비 감독과 이제 마르세유가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 얘기는 황희찬과 그린우드가 별개란 얘기입니다. 황희찬 선수를 최전방으로 보고 그린우드를 왼쪽 측면 자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황희찬 선수도 왼쪽 측면을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린우드보다는 최전방에 황희찬을 쓰겠다는 게 데체르비 감독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린우드를 못 데려오는 상황이라면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에서 데체르비 감독이 직접 기용을 했었던 사이먼 아딩그라를 높이 평가해서 이 선수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 이 선수를 왼쪽 측면 자원으로 낙점을 하고 이미 또 선수 측과 회담도 진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그린우드 황희찬 중에 선택이 아니다. 이게 또 새롭게 알려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익스프레스 앤 스타 울브스 소식 1티어로 알려진 구단 내부의 관계자들과 정통한 리암 킨 기자는 최신 트위터를 통해서 여전히 울브스는 황희찬은 올여름에 팔릴 선수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초기 제안액은 2천만 유로나 2천만 파운드도 아닌 더 높은 2,100만 파운드였고 이것을 거절했으며 아직 두 번째 제안은 오지 않은 상황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2,100만 파운드는 현재 환율 기준으로 한국 돈 377억 원, 거의 380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요. 이러한 보도들 속에 어떤 것들이 진실인지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한준TV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마르세유가 울버햄튼에 이적 공식 제안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여러 믿을만한 매체를 통해서도 확인이 됐고 저희가 알고 있는 유럽 축구계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내부 소식을 정통한 관계자도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프랑스 매체 특히 레키프에서까지 보도했던 이 황희찬 선수의 이적 추진은 마르세유의 롱고리아 회장이 직접 추진을 했고 이것을 데체르비 감독이 승인한 것이라고 알려졌지만 사실은 구단이 권하고 데체르비 감독이 승인한 게 아니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진행을 했고 데체르비 감독에게도 황희찬 선수가 원픽 가장 원하는 선수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희찬 선수에 대한 마르세유의 제안과 협의와 설득은 구단 직원이나 구단의 디렉터나 구단의 회장 단계가 아닌 데체르비 감독이 직접 진행하고 있으며 데체르비 감독이 개인적으로 황희찬 선수에게 연락을 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팀으로 와라 너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한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여러 번 설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설득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황희찬 선수가 본인의 꿈의 무대이자 현재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를 떠나는 것에 있어서 리그왕은 솔직히 지금 리그의 규모나 인프라나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인 게 사실이잖아요. 마르세유라는 구단의 위상과 구단의 앞으로의 우승 가능성이라든지 유럽 대항전 진출 가능성은 울버햄튼보다 높기는 하고 또 데체르비 감독이 지금 단순한 한 명의 감독이 아닌 지금 유럽에서 가장 뜨거운 감독이라는 점에 있어서 이런 점에서 황희찬 선수도 단칼에 거절할 수는 없는 제안이긴 하지만 리그왕으로 가는 것은 분명히 조금 이제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울버햄튼에 남겠다라는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런 고민들 속에서 현재 울버햄튼의 프리시즌에도 합류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상황이긴 해도 만약에 울버햄튼이 황희찬 선수를 팔겠다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을 가장 원하고 본인에게 신뢰를 주고 무엇보다 본인의 커리어와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데체르비 감독이 이끄는 마르세유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울버햄튼이 적극적으로 우리는 널 정리할 거야 널 내보내고 새로운 팀으로 구축할 거야 새로운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거야 이러면 나간다는 것이지 본인이 나서서 울버햄튼 구단 측에 나가고 싶다라고 설득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울버햄튼이 장신 공격수 라르센을 영입하기도 했고 마테우스 쿠냐도 남아있는 가운데 네투를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황희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두 명의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온다면은 측면에서 뛸 가능성이 있고 측면에는 울버햄튼이 좀 많은 자원들이 있는데 울버햄튼이 근래에 계속해서 프리미어리그에 새롭게 제정된 재정 건정성 규정 문제를 인해서 선수 영입과 이런 부분들이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랬던 것이 사실 줄리안 로페테기 감독이 팀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러났던 이유인데 그런 문제 때문에 울버햄튼이 사실은 네투를 남기고 황희찬 선수를 매각한다 이런 결정을 하지 말라는 법도 사실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울버햄튼이 마르세유의 구단의 제안에 어떻게 응할 것인가 만약 구단 간의 합의가 정말 이루어질 경우에는 황희찬 선수가 개인 조건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서 마르세유 행을 거절하는 상황은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일말의 가능성은 있다. 기본적으로 마르세유가 울버햄튼과의 이적료 협의를 한다면 그 다음에 다시금 고민이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데체르비 감독이 워낙 강하게 황희찬 선수를 원하고 설득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 이적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울버햄튼이 팔 생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황희찬 선수는 울버햄튼에 남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적 시장의 상황은 변하기 마련이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과연 황희찬 선수가 2024-2025 시즌도 프리미어리그 무대에서 울버햄튼의 에이스로서 활약할지 아니면 데체르비 감독과 함께 마르세유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될지 올여름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이적 상황 한준TV를 통해 현지 독점 보도 그리고 보도에 대한 팩트체크 저희가 취재한 독점적인 한준TV에서만 볼 수 있는 내용까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